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채널 번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벌써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행운아님 들어와 계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매일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또 종목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번에 491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벌써 시청자님이 전화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방송 시작 전부터 전화를 주셨는데 네.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2034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해결사 4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좌이정에는 조범수 팀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강호진 전문가 그리고 손현우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를 끝내고 돌아와서 시장이 좀 미적지근합니다. 네. 지금 사실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도 시장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밤 9시 반이죠. 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예상보다 좀 적은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우리 네.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또 이게 어떻게 시장에 좀 반응을 일으킬지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게 정말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싶은 구간인데요. 시장에 여러 가지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적으로 나왔었던 이제 ADP 고용지수권을 먼저 빗대면서 하회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ADP 고용지표권이랑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지표 발표권은 역사적으로도 크게 연관이 없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DP 고용지표권이 발표가 나왔을 때도 시장에 큰 영향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히려 유가가 5% 빠졌던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정말 오늘이 이번 주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지표권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아무래도 채권, 달러 아니면 유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계속 시장에 원해 왔었던 피복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남았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그러한 흐름 때문에서라든지 우리나라도 미국장 전반적인 시장들이 횡보 내지는 수렴 형태를 취하면서 큰 흐름보다는 횡보를 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많은데요. 한 가지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골드만삭스 쪽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줬습니다. 고용노동부 지표권에 관련해가지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한번 접근하는 이야기를 내비쳤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총 10년치 자료입니다. 9월 달에 발표 나온 10년치 자료인데 10년 자료 중에 8년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체로 하회를 했다. 라는 자료를 좀 내비춰주면서 이번에도 하회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당히 변곡적인 부분이고 미국에서 파업도 있었던 만큼 상당히 이번 예측은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되는 포인트는 good is bad, bad is good이라고 좋은 거는 나쁜, 시장에는 나쁘고 나쁜 것은 시장에 좋은 흐름을 내비출 겁니다. 좋은 흐름으로 간다. 만약에 상회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상당히 좋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면치는 못할 것이고 예상 컨센서스 내에서 하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은 시장은 재차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겁니다. 다만 이제 정말 기간적으로 이번에 고용지표권과 이후에도 CPI, PCE 등 11월 달에 있는 FOMC에 영향을 미칠 법한 지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고용노동 지표권으로 완전히 시장의 바닥을 잡느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표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밤에 또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또 향후 가이던스까지도 좀 잘 중요하게 눈여겨보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파업뿐만 아니라 네. 의료진들도 또 파업에 나섰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만큼 고용시장 분위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맞아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간이 삼성전자. 정말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좀 주가 흐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수급 상황 좀 다른 것 같고 네. 손여라 팀장님께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어떤 현상일까요, 팀장님? 네, 확실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펀더멘탈로 투자하신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제 두 종목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다르기 때문에 수급이 다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SK가 조금 더 선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선방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크로 변수 방향성에 대해서 조버수 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뭐 유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뭐 고용 지표가 부진하고 어떤 뭐 실직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 뺄까요? 아니죠. 뺄 땐 빼더라도 옥은 좀 매수를 하면서 나머지를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브리핑 앵커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주고 계시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지만 SK하이닉스는 순매수. 뭐 전기전자랑 제조업이 오늘 순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외국인의 픽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 사실 지속적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간간히 나오고 있는 뭐 반도체 재고량의 변화,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출렁출렁 거리고는 있지만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관련이 있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좀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약간 좀 차별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잘하고 있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두 종목 다 분기 실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SK 하이닉스는 우리의 예상 대비해서는 적자폭이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적자폭이 덜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휘청이다 보니까 마이크론과 성격이 비슷한 삼성전자는 좀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빠르게 바닥을 다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요. 그에 맞춰서도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2 시절부터 엔비디아의 픽을 받았기 때문에 HBM3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 SK하이닉스를 쫓기 위해서 우리는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겠다. HBM 우리도 시도하겠다. 이런 부분에 저는 긍정표를 주고 싶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냉철하게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수월한 수주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오늘 아쉽게도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도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한글날까지 연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좀 포트폴리오 줄이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뭐 꾸준히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 SK하이닉스가 먼저 나오겠지만 삼성전자도 크게 이제 저력 있는 기업이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